안녕하세요. 저는 K고분 헌터스의 마한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지만 틈만 나면 어디 탐사할 고분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고대 미스테리 덕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마한과 백제 조상들이 남긴 고분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만 나면 이곳저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엔 정말 다양한 고분이 많습니다. 신라 고분은 경주에, 가야 고분은 김해, 합천, 함안에 모여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삼국시대에 가야와 함께 존재했던 마한의 고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라나 가야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지역에도 직경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고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월계동에 가면 여기가 광주광역시 시청에서 좀 북쪽으로 간 곳에 있는데요. 여기 월계동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재미나게 생긴 고분이 있습니다. 이게 월계동 장고분이라고 불리는 건데 꽤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약 50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왕릉 정도로 큰 고분이죠. 근데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삼각형 혹은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열쇠 구멍처럼 생긴 고분이 있고요. 여기 1호분, 2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한평으로 가볼게요. 한평 예덕리 고분군에 가면 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고분이 있습니다. 딱 있죠. 거꾸로 누워져 있지만 이것 역시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고분을 전방 후원형 고분이라고 불러요. 앞쪽은 네모나고 뒤쪽은 원형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일본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의 근처에 있는 사카이시라는 곳인데요. 공항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줄을 당겨보면 다이센료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0m쯤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고분이 하나 있고 생긴 게 역시 아까처럼 열쇠 구멍처럼 생겼습니다. 역시 전방 후원형이고 정말 재밌는 건 이 근처에 똑같이 생긴 고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좀 작은 고분이지만 이거 역시 한 200m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런 고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고분들이 있고 이 주변에 모트 그러니까 해자가 있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이런 고분들이 오사카에만 약 몇백 개가 있고 일본 전역에는 4,000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고분을 만든 시기를 고분 시대, 그러니까 고훈 시대라고 부르는데 딱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그리고 마한이 있던 시대와 딱 겹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외국하고 그 다음에 마한, 백제, 신라 이쪽 지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덜 됐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떡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누가 묻혀 있을까? 이 곱은 왜 이런 모양이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탐사를 떠납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기도 하지요. 또 중국과 일본의 고분들을 함께 보면서 2000년 전 여권도 비자도 없던 시절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이 어떤 관계였는지 상상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고분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물과 지형, 고고학 자료 등을 함께 엮어서 사만, 가야, 백제,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마한이와 함께 수천 년 전 우리 조상의 흔적을 찾아 떠나볼까요? 더 K 고분 헌터스,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탐사할 곳은 바로 광주 월계동 장고분입니다. 이 고분은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이 땅은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었죠. 그 전에는 도시국가연합이었던 마한의 땅이었고요. 백제는 4세기에 근초고왕 시절 진작 마한을 백제 흡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적으로 마한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컸기에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백제는 475년에 지금 서울시 풍납소성에 해당하는 하남 위례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영향력을 키우긴 했지만 6세기까지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네요. 백제가 멸망한 것은 660년 의저왕 시절이니까 실제 이 땅이 순수하게 백제 땅이었던 것은 고작 100년 뿐이고 그 전에 약 500여 년간은 마한이라는 아주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하는 부족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부족이 54개나 됐다고 해요. 이건 마치 고대 그리스 폴리스가 도시국가를 이루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죠. 영산강을 따라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중국하고 외국, 그러니까 현재 일본과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무역 거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월계동 장고분으로 가는 길입니다. 엄청 춥네요. 여기가 아파트 촌인데 첨단지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 아파트 있고, 여기 보면은 사인에 월계동 장고분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 광주 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한다고 써 있어요. 표지판이 있긴 한데 설명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분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자랐네요. 저기 문이 보이시죠? 안쪽엔 철창이 쳐져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저기 보이는 문 틈으로 안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 문이 처음부터 있었던 문은 아니래요. 이곳을 1995년대에 전남대학교 팀이 발굴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문을 그대로 둔 곳입니다. 이 무덤이 횡혈식 석실 무덤이거든요. 횡혈식이라고 하면 고분 안으로 들어가는 연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원래 중국 한나라식에 만들어진 것이죠. 석실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 벽화도 그리기도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생겨났다가 한번들을 거쳐서 일본까지 간 다음에 일본의 거의 대부분 고분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생긴 게 참 독특하죠? 길이도 약 50m로 꽤 큰 무덤입니다. 웬만한 경주 왕릉급이죠. 그런데 이런 큰 고분이 발견된 것은 1992년도에 와서래요. 140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것이죠. 원래 이런 고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풀과 나무가 자라서 그냥 동산이나 구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져요. 예전에 TV에서 경주 출신의 유시민 씨가 나와서 그랬는데 70년대만 해도 경주 왕릉이 그냥 동네 동산인 줄 알았대요. 아무튼 이 구릉이 옛날에는 특이하게 장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동네를 장구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곳이 이 동네 랜드마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92년에 와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을 첨단지구로 개발을 하면서 이곳이 고분이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도랑이 파여져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고분을 주구묘라고 불러요.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해자처럼 물을 담아서 연못 위에 고분이 떠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2세기에 이미 영산강 유역에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 고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죠. 일본의 대형 고분들은 도랑에 물을 채워놓은 것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주구묘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물을 담아두면 무덤이 물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마치 그 섬이 죽은 자가 사는 저승의 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승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도랑의 물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마치 스틱스 강처럼요. 일본이 고분에다가 이런 연출을 정말 잘합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위기가 나요. 여기 제가 네이버 맵에서 장고분을 검색하다 재밌는 글 봤었는데요. 한 분이 아마도 이 동네 분이셨던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겨울에 썰매 타기 좋아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댓글은 최근에 쓰여진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관리자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여기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4시간 지키게 있게 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2호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둘 중 작은 고분이에요. 이건 길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고분보다 사이즈가 절반 정도 돼요. 모양은 똑같이 전방 후원분입니다. 역시 앞쪽은 삼각형에 가까운 방형, 그러니까 사다리꼴이고요. 뒤쪽은 동그란 원형이에요. 이게 작다고 해도 경주에 있는 웬만한 고분보다는 더 큰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신라와 가야에 비해서 영산강 유역의 백제와 마한의 역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른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월계동 장고분을 한 바퀴 돌면서 둘러봤습니다. 근데 왜 일본식 형태의 고분이 영산강 유역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묻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이건 아직 학계의 큰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답은 모르지만 그 힌트를 우리는 부장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무덤을 발굴했던 당시에 백제와 마한의 유물도 나오긴 했지만 일본 무덤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유니크한 유물도 다소 나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주토기예요. 일본에서는 한의화라고도 부르죠. 월계동 장고분은 1995년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물을 발굴했고 지금은 그 유물들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굴 당시에 이미 고분이 도굴된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석실은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주변의 도랑 아래에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이곳이 고분이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진 게 1992년도라고 했었는데 이미 도굴이 되어 있었다니요. 다시 말해서 도굴꾼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유적지를 알아본다는 아주 우픈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일제시대에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도 유물들이 어느 정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이제 버스를 다시 타고 유물이 전시된 전남대학교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외국인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제 미국처럼 대학들이 국제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원통형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전남대학교 박물관이에요.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이 4층까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2번이 마흔실이네요. 자, 여기가 2층입니다. 바로 마흔실로 올라왔어요. 여기저기서 모은 토기가 꽤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바로 저기에 분주토기, 즉 한의화가 보입니다. 이게 높이가 꽤 높아요. 70cm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원통형 분주토기가 처음에는 다른 토기를 받치는 용도로 만들어졌었대요. 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릇을 받치는 그릇이 또 있잖아요. 그런 용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나중에는 무덤에 묻히는 용도로 따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큐슈 지방에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합니다. 영산강 지역이 오래전부터 이런 토기를 잘 만들었다고 해요. 이 지역이 고려시대의 고려청자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 동네하고 강진하고.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의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발굴 당시의 월계동 장고분 내부의 사진이네요. 석실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주 월계동 장고분 외에도 영산강 유역에 있는 다른 장고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게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최근에도 강진에 2022년도인가 발견된 게 있거든요. 현재까지 한반도에 약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마한관 들어가자마자 온간이 보이네요. 온간묘, 복날무덤. 짜잔, 이거 한평 예덕리 민가촌 고분군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이건 되게 크다. 이거는 온관이 되게 작은데 아마 아이들 넣는 온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들. 자, 오늘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전방 후원분, 다른 말로는 장고분 어떠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고분이 일본에는 4,000개나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은 정말 어딜 가든 동네마다 이런 모양의 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분이 나온 3세기에서 6세기 사이를 고훈시대 혹은 고분시대라고 부르죠. 우리의 삼국시대와 겹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의 고분이 대체 어떤 이유로 영산강 유역에도 존재하는 걸까요? 이 떡밥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K고분 헌터스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직접 일본으로 넘어가 대형 전방 후원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300m나 되는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만큼 큰 무덤이에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K고분 헌터스의 마한이었습니다. 안녕!